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딸아이 하나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딸아이를 낳기 전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눈치채게 됐어요. 늘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하던 남편이 밤늦게가 돼서야 들어오고 지방 출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잘 안 들어와? 혹시 바람 피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보니 저를 의부종 환자로 몰고 가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별말을 못했지만 다들 같이 살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 느낌이라든지 뭔가 숨긴다는 느낌이 있다든지요.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가는 남편이 더 의심스러웠고 홀몸이 아니기도 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남편의 정보를 넘겨주고 바람인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알아달라고 했죠.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랑 모텔에 갔다 오고 데이트를 즐겼더라고요. 나는 자기 애 임신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긴 말 안 하고 증거 사진을 딱 남편에게 보여주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길래 한 번의 실수였겠지, 내가 임신하고 성욕을 못 풀어 한 번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쯤 여전히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카톡을 뒤져봤는데 여전히 그년이랑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조기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뱃속에서 다 자라지 못하고 나온 우리 아가는 성장이 덜 되어서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모유 수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가 아프게 태어나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좀 차린 후 남편이 찾아왔을 때 뺨을 후려쳤습니다. 갑자기 또 왜 이러냐 그러길래 바로 카톡 증거 사진을 보여줬죠. 그러니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자가 무릎은 왜 이렇게 싼지. 애초에 무릎 꿇을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시댁 식구들도 병문안을 왔을 때여서 그냥 다 말했습니다. 저 혼자 이 상황을 끌어안고 가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증거 사진을 보여주니 시아버지도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비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애원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앞으로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일주일에 한 번 핸드폰 카톡 내용, 통화 내역서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얻고 넘어가 줬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아기를 잘 육아하고 남편도 가정에 충실해 주는 듯 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퇴원을 한 후 집에서 잘 회복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랑 제 핸드폰이 식탁에 있었는데 휴대폰 진동이 들리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이랑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저희 거는 아니었어요. 진동이 들리는 소리를 찾아보니 남편의 정장 안주머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핸드폰 2개를 가지고 그년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확신했고 소송까지 생각했어요. 이후 친정 부모님께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증거 자료도 보여드리며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쌍욕을 하시면서 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이딴 새끼가 다 있냐고 왜 이제야 말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말없이 우시더라고요. 오로지 제 걱정과 아기 걱정만 하셨어요. 이번에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든 각서를 쓰든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도 남편과 저의 이혼을 받아들이셨어요. 바람녀를 확인해보니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더라고요. 참네, 직업을 알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알아보니 공무원 파직이 가능하고 다시는 나란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람녀 같은 사람이 공무원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기에 직장도 잘리게 할 거고 바람녀의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유부남이랑 바람핀 사진과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겪으니 어느새 제 정신과 몸은 피폐해졌습니다. 순간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제 가정과 인생을 망가뜨린 2 년놈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도 딸아이는 못 준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도 얘기를 해보니 제가 거의 무조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긴 했지만 결국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 친권, 위자료 등등 변호사와 합의한 내용을 알려주고 나왔어요. 그때서야 조금 통쾌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핀 공무원 여가 있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 공무원 여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직을 신고하고 없애려고 하자 바람녀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아이에게 얘기 다 들었고 부모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세상 불쌍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참 잘못은 자식들이 했는데 부모가 무슨 죄인지 괜히 죄송했습니다. 바람녀 부모님께서 우리 딸 어렵게 공무원 됐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4천만 원이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불편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의 딸아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망가졌다. 4천만 원보다 더한 금액으로도 이 치욕과 상처를 씻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나왔어요. 바람녀는 전략을 바꿨는지 저한테 맞고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로 맞고서를 할 거냐 했더니 솔직히 바람 피는 거 다 와이프 탓이라고 부부관계를 멀리하니 나랑 만나게 된 거다며 나는 명예훼손죄로 당신을 고소할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 봐라고 했어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고 나 몰래 바람핀 증거 사진, 증거 카톡도 다 있는데 이 바람녀도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참 끼리끼리 만난다 싶었습니다. 저는 증거 사진을 들고 바람녀 직장에 가서 다 까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건 참았습니다. 그 이후 바람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네요. 자기 공무원 정말 어렵게 됐고 이런 사건으로 파직되면 다시는 공무원도 못한다 하면서 싹싹 빕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 먹고 이 바람녀까지 고소를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 바람녀도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먼저 사과를 하시고 그래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권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대신 남편이랑 합의 이혼하고 재결합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남편 얼굴만 봐도 속이 끓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재결합이라뇨? 지옥 같은 생활을 이제 끝내게 생겼는데 합의 이혼하고 재결합이라니 꿈도 꾸기 싫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에게 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양육비와 친권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남편과 서류 정리를 했어요.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우리 둘은 남남이 됐다는 걸 확인했죠. 법원을 나오고 나선 남편은 하늘을 한번 보더니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했다, 행복해라 하더라고요. 저는 불행해라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왔어요. 이제 남편과의 모든 정리는 끝났고 바람녀의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저를 맞고서 화려했던 게 괘씸해서 명예훼손죄까지 추가했어요.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이 판결되면 바람녀는 2번 다신 공무원 시험조차 나란 일은 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바람녀가 찾아와서는 울며 불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판결이 승소하든 피해 보상이 얼마이든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딸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하고 가정이 파탄났고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미친 듯이 얘기하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후 바람녀도 결국 공무원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싸움이 마무리되니 몸과 정신이 더 망가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법원 판결상 딸아이를 2주에는 한 번 남편과 만나게 해줘야 하는데요. 딸아이가 가끔 아빠를 만날 때마다 엄청 기뻐합니다.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겠죠. 커서 아빠 얘기를 들으면 너무 상처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재판이 끝나고 받은 금액이 넉넉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긴 한데요. 장사를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가 딸애가 크면 줄까도 합니다. 전 남편의 시부모님도 가끔 손주를 보면 항상 기뻐하시다가도 말없이 우십니다. 그리곤 저한테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운 자기 탓이라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시네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자신 없지만 딸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딸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